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만드는 평가 기준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여서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대상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두 가지를 두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위원회를 기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0명의 인력 풀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200명의 인력 풀은 지역 내,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 내 3, 지역 외 7 해서 20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40명하고 60명 이렇게 저희가 인력 풀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7분을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여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4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4개 지자체가 참여 위원들을 7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 7분은 도시계획 분야 2분, 건축 분야 2분, 경관 분야 1분, 해양수산 분야 1분.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도시계획 분야 2, 건축 2, 경관 1명, 해양수산 1명, 관광 1명 해서 총 7명이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 3회를 진행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견 청취를 포함하여서 저희가 3회 의견 청취 이후에 최종 평가 기준안을 만들고 그 평가 기준안에 따라서 지침서가 나갔는데요. 지침서는 9월 5일에 제안 공모가 나갔고 10월 7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제안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7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줘서 7개 시군이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7개 시군에서 이제 뽑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군 의견 청취 기간에 지역 내 위원들을 배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지역 내의 학교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외에 136명의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위원회 구성 인력풀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 136명에서 평가위원이 7명이 처음에는 기준위원회 할 때는 7명을 구성을 했는데 평가 당시에는 7명이 평가하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확대해서 11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11명의 위원은 도시계획 3, 건축 3, 경관 분야 2,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1, 관광 분야 2명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할 2명을 더 포함해서 총 13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정량평가는 12일, 13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14일, 15일 이틀간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째 날 14일은 7개 시군이 제안서를 발표하는 제안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점수를 확정을 해서 상위 3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 지역에 대해서 다음날 현장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에서는 3개의 항목에 대해서 감점 처리 지침을 저희들이 지침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항목에 대해서 감점 처리한 항목들을 체크를 하고 그 감점 처리한 결과 오늘 결과를 가지고 15일에 최종 대상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님들에게도 어떤 보안 유지를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A, B, C군으로 명명하여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최종 A, B, C군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 될까? 이래서 예, 앉아가십시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 평가 집계표 최종 결과를 보면은 C군입니다. C군은 완도군입니다. 이상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 선정에 대한 무슨 완도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현장평가에서 3개 항목의 감점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3개 항목이 뭡니까? 3개 항목은 대상지의 적절성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환경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 네. 세 번째는 경관적 조화입니다. 대상지 평가 기준 위원회 구성 때 네. 그 인력풀 200명을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할 때 말씀이죠. 네. 근데 4개 지자체가 먼저 의사를 나타낸 4개 지자체가 선정을 했다 그랬어요. 네. 네. 거기서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3개, 후에 이렇게 네. 했던 의사를 표현했던 7개에서는 이 부분, 3개 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함이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그 이유는 최초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7월 26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설명회가 8월 26일에 했는데요. 7월 26일 1차 사업 설명회 때 평가 기준을 만드는 기준위원회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4개 시군이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여한 의사를 밝힌 4곳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시군 설명회 할 때 이때는 이제 참여 의사가 있는 시군을 확대한 게 아니고 이제 참여 의사가 정확히 있는 시군을 다시 모았는데요. 이때는 1차 기준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안을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안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설명회 할 때는 7개 시군의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요. 그 과정상 1차 설명회 때 기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3개 시군은 2차 설명회 때 와서 그 기준안에 대해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서 평가 기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죠? 네,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네, 네, 네. 의견 수렴을 한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의견 수렴은 7개가 다 공의.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7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을 압축을 하기 전에 평가를 했던 기준안, 평가 기준위원회에서 나왔던 평가 기준은 몇 개로 구성돼서 뭡니까? 지금 그 기준들은 저희가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분류는 4개의 대분류로 분류를 하였고요. 각각의 분류는
사업 추진 요건, 그다음에 입지 여건 적합성, 그리고 균형 발전 기여도, 그리고 해양수산 자원,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대분류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각의 대분류에는 사업 추진 요건에는 3개, 입지 여건의 적합성에는 3개, 그리고 균형 발전 기여도에는 2개 항목, 수산 자원, 해양수산 자원은 1개 항목의 중분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분류에는 다시 세 분류로 또 나눠지는 형태로 평가 기준은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완도 7개 시군에서 네. 부지를 제공하겠다, 무상 제공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7군, 이거는 다 사전 뭡니까? 조건이 전부 다 부지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제공으로. 완도가 어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탈락한 데는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전체 평가 점수도 공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11명의 학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축, 도시, 환경, 그다음에 해양수산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분류와 소분류로 그 점수표 자체를 정해진 데에서 각각 개인들의 의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평가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 어느 부분이 뚜렷하게 좋다 나쁘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설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완도군은 소분리부터 몇 점씩 해서 총 몇 점으로 1등을 했고 네네. 보성군은 몇 점으로 몇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개인적 의견의 평가 결과를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완도의 어떤 장점, 네, 그 완도가 높은 점수를 받는 영역이 있었으려고 해서 위원장님, 네네. 그 개인적인 의견을 달라 한 게 아니고 네네. 종합적으로 평가했던 내려줬던 그 내용을 좀 공개해달라 할 수 없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다르잖아요. 지금 개인의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 완도가 됐다 빼고는 왜 완도가 됐는지는 없거든요. 우리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완도가 됐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다 뭐 이런 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도 여기 보면 건립지 요건, 입지의 적합성, 지역 발전성, 해양수산 자원 현황 등을 감안해서 최종 후보지로 적합했다고 판단했다고 하시니 네네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더 적합한지 어떤 부분이 더 좋았었는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상대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평가 항목을 내놓으세요. 그 대장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요청한 진행사항 같은 요청하는 그러니까 첨부 사안에다가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말을 생각이 네, 우선은 이제 평가 점수까지 공개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걸로 이제 했고요. 일단은 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완도에 왜 어떤 그 각 항목별로 완도가 왜 적합한지를 평가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럼 오늘 이렇게 브리핑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보좌로 내지 않고 브리핑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오늘 그 부분은 이제 기자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관심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의 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 자료로는 해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평가위원 통해서 질의 답변 시간도 갖고 하려고 이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 할 수 아니요, 없잖아요. 지금 평가위원장님께서 그 완도가 왜 완도가 왜 적합 얘기야. 건립 최종 후보지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꼽혔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대 비교가 나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완도 그냥 세 군데를 다 돌아봤을 때
최종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7군데 중에서 그 내부에서 발표평가에서 내용들을 탈락이 되고 3군데 선정이 되고 나서 현장에 직접 다녀보고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전체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도 우리 그 행정에서 정리한 부분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국사에서 적으시오. 말씀을 이따 좀 해주시죠. 하시고요. 네네. 이 3군데 현장을 전체 그 현장 평가를 하고 나서 들어와서 감점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점수가 집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놓은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강하며 주변 문화시설 및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 보이며 주변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우수하다. 세 번째로 대상지의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의 기반 조건이 양호하다. 네 번째로 해양 역사, 해양 유물, 해양 자원 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갯벌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건축이 필요하다. 기운영 중인 해양수산 생태관은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 라는 게 위원님들의 단적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부 탈락한 그 지자체에서는 좀 반발한 데는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다음에 공개할 의미는 있나요? 이제 점수 자체가 집계가 그 집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은 연구원에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가장 높은 점수와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평가 점수를 제척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평균 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11분 중에 최소 위원, 시군당 최대 최소 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분의 평균을 냈고요. 그 점수는 지금 이제 도에서 공개 여부는 도에서 일단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가지 장점을 들었는데요. 나머지 3군데는 이해가 가는데 접근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완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가요? 지금 이제 이건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을 모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현장 나갔을 때, 두 군데는 메인 도로에서 우선 상대지, 후보지까지 들어가는데, 도로 개설이라든지, 조건들이, 완도보다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가장 메인 도로에서 접근이 쉬운 대상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양호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궁금한 게요. 이거 지금 지사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게 지역 균형,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나요? 네, 그 부분도 토론에서 토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판단해서 위원님들 11분이 각각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 설명회 때 그러니까 4군데 지자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셨고 그 뒤에 이제 3군데가 추가하셔서 총 7군데가 해서 심사가 들어간 건데 완도는 그럼 1차 사업 설명회 때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갔죠. 그죠? 네. 근데 그 평가위원들이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들에게 A, B, C 군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럼 평가위원들이 완전히 그 브라인드를 하고 갔습니까, 현장을? 아니요. A, B, C 그럼 강진 군인지는 몰랐을까요? A, B, C군은 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낸 C군,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세 개의 지자체, 그러니까 네, 친남, 보성, 완도는 아신 상태에서 갔고요. 그 세 군데 중에 1, 2, 3등이 어느 군데인지는 그러니까 알지 못. 평가위원들에게 A, B, C군으로 평가하는 게 7개의 C군에 대한 성명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조건을 본, 제안서를 보고, 네, 네, 보고. 네. 근데 대부분 제안서에 그거가 다 나오지 않나요? 제안서에? 그러니까 이제 입지랄지 이런 게? 현장 평가는 제안서 내용과 현장의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감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안서 내용에는 되게 이제 좀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돼서 들어갔을 아니, 경우는 그러니까 네, 평가위원들이 A, B, C를 했다는 거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말씀드리니까 제안서 안에 네, 네, 이미 지자체가 어디 입지했다가 어디 땅을 제공하겠다. 네, 네, 이 뭐 강진군이면 강진군, 뭐 칠량면 어디에다 하겠다. 네, 네. 그게 다 적혀 있는데 왜 A, B, C로 평가가 되냐 그 말씀.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최종 1, 2, 3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뭐냐면 지자체는 애초부터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게 아니고 정리하고 애초부터 마지막 아까 그 공정성 일격에서 A, B, C로 나누려고 했다면 네. 애초부터 그 지역적인 어떤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에서 자료가 제공이 돼서 그 평가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다 어떻게 이해하냐 이 그 말이에요. 내용은요. 이해가 좀 어렵다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1차로 선정을 했을 때 1등부터 7등까지 매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등부터 7등까지의 등수를 알려주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11명에서 9명 거를 저희가 최대 최소 빼고 9명 거를 평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등이 결정이 됐을 건데 이 1, 2, 3등을 알려주고 뭐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을 와. 알지 하겠어요? 않고 주체가 순위를 알지 않고 현장 평가를 주체 그 점수표를 이렇게 합산한 주체가 A, B, C로 합산한 주체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것이고, 그죠? 네. 각각의 제가 위원별로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면 평가위원들도 A, B, C, D, E, F, G를 했냐고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죠? 평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 위원들의 점수를 다른 위원들이 모르고 전체 집계를 모르고 가신 겁니다. 토탈 집계는 모르고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조성되는 전시관은 완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타당성 영역을 거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사업비와 어떤 세부 계획들은 해수부의 실시 영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해수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역 선정을 전남도에 맡겼는데 지역 선정에 맡겼으면 사실상 전남도에는 일단 들어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돼서 보완이 되거나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초에 조성 계획보다 세부에 에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수부와 저희 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그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해수부 그 영역에서 만약에 여담으로 저기 완도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최종 입지는 저희 전남도에 하는 걸로 이제 해수부와 이제 최종 결정은 전라남도에 되는 걸로 해수부와 결정은 됐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에타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어떤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어떤 대상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에타 사업 이제 신청할 때 좀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접근성 말씀하실 때 주 도로랑 얼마나 떨어져 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 개 중에서 도시권이나 그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완도가 제일 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접근성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요약했던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을 어떤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완도까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뭐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도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각각의 판단에 맞춰서 평가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이 되니까요. 네네. 일단 평가 기준 나와서 어차피 정해졌어. 그럼 이제 비교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점수는 공개 안 하더라도 완도를 정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기자들 할 때 아까 대본을 소불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좀 보내주면 이게 계속 질문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걸 뭐 점수를 공개하려고 곤란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까 최종 세분에 선정된 중에서 완도를 정리된 것은 아까 말한 평가 연지 비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라고. 가능하죠, 그거죠. 그거 어려운 사람이 접근이라고 했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도가 뭐 접근성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지만 또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또 저희는 상대적인 평가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본인들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장단점을 분석한 거를 드리기에는 좀 어차피 평가 이것들 이의무해서 하는 것이 지자체가 스스로 정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는 소리야,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저는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있어서 해양수산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미래지향적이고 옥석 어딘가를 가르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수를 통해서 예타를 저희들이 얼마나 어떻게 빨리 통과시키냐가 문제이고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또 가장 현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데 이렇게 큰 희망을 좀 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갖고 서로 간에 지자체 간에 어떤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양이 됐으니까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가는데 좀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아니, 부장님 말씀 저희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기자들이 그거 지자체 간 경쟁이나 갈등 구조로 형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에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 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요건이 상당히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초상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디테일을 포함해 줄 수 있는 자료라든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방금 계속 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이 개인적인 아니고 전문가 의견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고 부장님도 방금 그걸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다만 왜 완도군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는지를 알려달라는 건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감안해달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저희 기자들이 그거 경쟁 붙이려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방금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부족합니다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장점을 4가지를 들었는데 다른 3가지는 이해는 해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포함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해주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접근성이 완도군이 좀 더 좋은 점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평가위원님들이 11분이 했던 부분들을 다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몇 점 주고 몇 점 주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이 위원님들이 각각 개인별로 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위원님들이 쭉 전체 자기 의견들을 적어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요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다른 데보다 좋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어요?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다른 지자체보다 접근성 부분이 완동력이 저희들이 좋다. 잠깐 설명을 잠깐 저희들 설명을 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그 영입분이 아니셔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 이 자료가 충분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되면은 적어도 내년도에 그 에타 대상 사업을 위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본 및 설계서가 어느 정도 작성될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말에서 2025년도 되면은 이게 이렇게 착공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런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잘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 봤을 때 접근성에 있어서는 광주 완도 간에 지금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 접근성이란 것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지에 있어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있어서도 이제는 요트 산업이라든가 전남, 남해간 또 좀 있으면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상생 협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바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양 지향성에 있어서는 어떤 바다 쪽에 있어서도 접근성도 고려되지 않냐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같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외부 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이 세 개 중에 더 낫고 어떤 점이 최상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달라고 객관성을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꾸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지금 브리핑 하시는 쪽에서 객관성을 더 감추어서 더 궁금증만 더 만들어내거든요. 평가 점수가 어차피 2개 점수가 나왔으면 이미 평가 점수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뭐 어렵냐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야 기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를 토대로 장단점을 조금 요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잠깐 간략하게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또 혹시라도 또 이 제 내용이 저는 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이 내용이 혹시라도 시군 간에 어떤 이 내용이 불신이 조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각 의원님들의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떨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문화시설하고 공간과 연계성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특히 그 미래 지향성인 옛날에 이제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고려시도에 있어서 광개토 대왕이 계셨듯이 해양에 있어서의 어떤 진취적인 그러한 장보고 대사가 있는 그런 것도 어떤 시너지 효과로 작용됐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역사, 해양 유물, 수산 자원 등도 있어서 보면은 완도군이 상당히 어떤 양식 방법의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그 지금 보면은 저희 전라남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자연 그 수산 양식에 대한 유산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 경관이 뛰어나나 지금 그 해양 경관을 그곳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곳에 좀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그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 경관 훼손이 있어야지만이 필요한 그러한 입지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갯벌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어서 현재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연계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또 대상지의 지면이 낮아 건축 기초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그렇고 또 이 부지에 대한 매입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그 동의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욕심이 제일 지금 큰 게 지금 이달 말에 지금 결정이 되게 됩니다만은 갯벌 세계 유네스코 보존 본부에 대한 사항과의 또 이렇게 건립시 갯벌의 과도한 활용과 좀 파괴가 우려된다. 이중으로 뭐 그런 부분이 좀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조류 박람회 합니까 지금도? 반도? 지금은 해조류 박람회를 올해 같은 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박물관하고 해조류 박람회와 연계시킬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한번 거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앞으로 완도군에서도 그냥 박람회가 아니라 해저드로 산업 박람회를 한다고 그렇게 소화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부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소를 촬영을 좀 해서. 예, 완도군 완도 장자리 241외 4필지입니다. 45,368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그 아직 유치되지 않는 갯벌 세계 유네스코 보존센터가 가만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완도 평가할 때도 국립난대수목원이 가만히 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제가 좀 추정을 해봤지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좀 거기다 좀 첨언 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박물관이 부분은 교육지가 작동이 들어가요. 있으니까 있지는 않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도 있고 그 부지에 대한 예. 좀 그 평가만 있었지 뭐 갯벌 시티센터와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박물관들이 많은데 예. 나주박물관 굉장히 이런들이 적어요. 남아있는 이런들이 예. 이제 유치적인 것도 그렇고 예. 그 콘텐츠도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아까 장교관도 많으니까 KTX가 안 간단 말인데 그게 네, 네. 연계성이 어쩌려니 뭐 유치적 어쩌려니 보니까 앞으로 결국은 이런 데 대도시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예. 수도권이나 경상도 그런 콘텐츠도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